네, 여러분. 인기는 없지만 꾸준하게 업로드하는 서민의 시사방송 시간입니다. 방구도 잘 안 나오네. 오늘 주제는 정치인 홍준표가 실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는 사실상 외형을 보면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그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롤 모델이 된 검사로 유명해졌고요. 이 정치판에 들어올 때 DJ, 노무현, 한나라당 각종 정당에서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모래시계 검사에서 보듯이 권력형 비리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이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환멸이 심해졌을 때 정의롭고 참신한 이런 검사,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해서 할 말을 하는 정치인, 이런 분이라는 이제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어쨌든 이분이 정계 임무 과정 보면은 이 거듭된 좌천 인사 끝에 이분이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딱 개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지검 때 잡아놓은 조폭들이 모두 출소해서 너 가족 다 해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자기 가족을 지키려면 뭐라도 권력이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홍준표 이분이 한 일을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가 거의 대표적이죠. 사실 이 진주의료원은요 공공병원이야. 근데 공공병원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다른 나라는요 민간병원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싸니까 이제 좀 없는 사람들이 공공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 가격 경쟁력으로 환자들이 오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세운 거나 민간이 세운 거나 똑같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아요.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데 공공병원은 일단 시설도 안 좋아.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리고 노조가 장악했고 노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의사들도 안 와. 있는 의사도 다 떠나. 좋은 의사가 안 온다고요. 그럼 뭐하러?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 똑같은데 뭐하러 그 후진 공공병원을 가겠냐고. 안 가. 근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공공병원 수십 개 짓겠다 그랬고, 이번에도 공공의대 공공병원 계속 타령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재명은 성남의료원 자기가 지었잖아? 근데 거기 이재명이 가냐? 안 가. 이재명 기억나죠? 피습 당했을 때 작년 1월에 그때 부산대병원 갔다가 거기 못 믿어갖고 서울대병원 가는 놈인데 성남의료원을 가겠냐고. 안 가지. 그리고 김혜경 다쳤을 때 그때는 어디 갔죠? 당연히 거기 안 가고 분당 서울대병원 갔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지은 놈마저 안 가니까 성남의료원은요 매년 400억, 500억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주의료원도 공공병원이니까 마찬가지. 거기 노조가 아주 강성이고 그래갖고 세금 먹는 하마야 하마. 그리고 더구나 진주에는요 경상대병원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병원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이 지자체장한테는 큰 모험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누구 자기 집 근처에 병원 있으면 다들 좋아하거든. 이게 상권이 좀 살아나잖아. 어쨌든 간에.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홍준표는 합니다. 병원을 진짜 없앴다니까, 진주의료원을. 와, 나 이때 제가 좌파여서 저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떤 지자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통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정치인이에요. 예전에 김어준이 아주 이렇게 개쓰레기인지 몰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가 김어준하고 친했고, 이 낙검수 2011년인가 낙검수라는 게 그 팟캐스트가 절정 인기를 모았을 때 있잖아요. 홍준표가 거기 출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홍준표는 꼰대가 아니구나. 어쨌든 나이는 좀 많아도 생각은 젊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FM 코리아 거기서 홍준표가 아주 인기가 겁나 많았어요. 또 말도 재밌게 하고. 홍준표 유튜브가 홍카콜라잖아요. 정치인들 유튜버 중에서 제일 재밌어. 그리고 이 홍준표의 장점, 토론에서 발군이야.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과 홍준표 이 대선 토론할 때 있잖아요. 야, 그때 그거 보면 유튜브가 있었으면, 진짜 지금처럼 있었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일이 없었어요. 이거 완전 대학 교수와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재인이 4대강 막 칭찬하니까 4대강 반대하니까 4대강 이거 좋은 4대강과 녹조가 관계가 없다는 거를 막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때 문재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홍 후보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반대하는 4대강 찬성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쪼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위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홍준표 이미지는 꼰대 내지는 막말꾼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그가 했던 많은 발언들이 막말이 아니라 맞는 말, 만말이라고 재평가됐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던 내용들이 실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수 현실화되자 일명 짤의 형태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가 2021년 대선에 나갔어요. 젊은 층 20, 30대 또는 40대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 TK 지역의 지지 이걸 받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이 문재인과 가장 열심히 싸운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정치인 아니지 검사지만. 그래서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지만 당원 투표에서 짐으로써 최종 득표율 2위로 낙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홍준표는 발표 후에 민심과 거꾸로 된 당심이지만 홍준표 역할은 여기까지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승복 선언을 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돕지 않았다는 거지. 경선에 참여했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내가 지더라도 이긴 사람을 밀어주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선대위원 거기 선대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들어갔어야 돼.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근데 홍준표는 선대위 참여를 거절했고 윤통이 계속 도와달라 그랬는데 돕지 않았어요. 뭐 대구 갔을 때 한번 도왔나? 오히려 부정적인 글을 SNS에 올려요. 윤통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 전날 3월 8일 날 서울광장에서 이제 유세 피날레를 하는데 그때 누구 있었냐면 원희룡,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이준석 그리고 심지어 삐딱하게 짝이 없는 유승민까지도 똥 씹은 얼굴로 이렇게 윤통과 같이 단상에 서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홍준표 뭐 한 줄 아세요? 마지막 유세니까 그때만이라도 와달라고 빌었는데 건강검진 가야 된다고. 건국대병원에 가서 입원해 1박 2일 입원했어. 우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했다 싶었는데 대선 끝나고 대구시장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대구를 뭐 좋은 도시 만들겠다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그 놀면 뭐하냐. 2022년부터 대선 이제 경선이 시작된 2026년까지 시간이 비잖아. 그때 4년 동안 대구시장 하면서 이제 버티겠다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그래서 대구에 관해서 얘기한 건 별로 없고 계속 그냥 중앙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하기 시작하죠. 몸은 대구, 마음은 중앙정치. 근데 윤통이 파면이 됐잖아. 그래서 대선에 또 나온 거야. 4강까지 올랐지만 이제 두 명이 참가하는 최종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자마자 홍준표는 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보수 후보가 있는 힘을 다 같이 짜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 선대위원장 제의를 또 거부하고 은퇴하고 미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하와이 가기 전에 아니 미국 당이 날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5월 7일 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겠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가 나보다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홍 시장보다는 당내 기반이 약한 김문수 후보를 지원했다고 말하며 김문수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초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가 이럴 때야? 그리고 5월 10일 날 결국 하와이를 갔는데 그냥 거기 가서 이제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 대선 끝날 때까지 안 도울 거면은. 근데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니까 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또 참전해서 또 뭐 한마디 하고 12일 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 했냐.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를 사기 범죄를 당했다. 부끄럽고 부끄러워 낯을 들고 다니기에 창피하다. 들고 다니지 마. 응? 자, 봐봐요.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이번 21대 대선 경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배후에 개입하는 바람에 자기가 경선에 졌다는 얘기인데 이 그간 이미지가 조금 남아있던 좋은 이미지마저 다 날라갔지.
자, 봐봐요. 홍준표는 국회의원 4번 했고 자유한국당 당대표도 지냈고 뭐 대구시장도 했고 이 정도면 뭐 커리어는 화려하지. 그런데 홍준표가 과연 성공한 정치인이냐? 저는 정치인의 그 마지막을 되게 방점을 많이 둡니다. 홍준표는 늘 언제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는 결국에는 실패한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여러분들, 특히 보수 정치인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당신들의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홍준표를 반면교사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서민의 시사방구 이상 마치겠습니다.